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의 화학 물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초심대로 어떻게 하면 터뜨릴 수 있을지 세기말에 대비한 잡지식을 곁들인 이야기입니다. 아세톤에 대한 잡담 시작합니다. 아세톤은 실험실에서는 에탄올과 더불어 물처럼 사용하는 가장 흔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기 귀찮은 사람들은 아세톤 정도는 맨손으로 그냥 대충 다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우 강한 탈수성으로 피부나 손톱을 순간적으로 건조시켜 새하얗고 거칠게 변화시키지만 화학자들에게는 사소한 문제죠. 아세톤은 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니큐어라 불리는 미용용품을 지우기 위해 사용되는 제거제의 핵심 성분이 아세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아세톤을 사용하지 않는 리무버들도 있지만 역시나 아세톤이 효과는 가장 뛰어납니다. 이는 매니큐어의 성분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세톤은 매우 간단한 구조의 분자입니다. 탄소와 수소까지 모두 표현해도 쉽게 그릴 수 있고 대칭적인 형태로 인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구조입니다. 아세톤은 정식 명명법에 따른 분자 이름이 아닌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관용명입니다. 별명이라 볼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발견 과정이나 용도 측면에서 보통 별명이 따라붙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흔히 통용되는 명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화학적인 구조에 따른 이름으로는 두 개의 메틸 작용기가 양쪽에 달린 키톤 구조이기 때문에 다이메틸 키톤이라 부를 수 있고 세 개의 탄소 사슬인 프로페인의 두 번째 탄소에 키톤 작용기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2프로파논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세톤이라는 관용명으로 충분하며 우리는 이 방식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톤의 특징은 사진에서 보이듯 상온에서 무색 투명한 액체라는 것입니다. 끓는 점은 56도에 불과해 간단히 기화하며 특유의 향을 갖습니다. 화학적인 냄새로 불쾌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과숙성된 과일의 향과 같이 향긋하면서 톡 쏘는 느낌이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네일 리무버를 드셔보신 분은 쓴맛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함부로 먹지 못하게 고미제를 추가해 쓴맛을 부여했기 때문이며 실제 아세톤은 향과 같은 맛을 갖습니다. 달콤하며 톡 쏘는 듯한 맛입니다. 어떻게 아는지는 비밀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아세톤의 대부분은 쿠민 공정을 통해 합성됩니다. 쿠민은 이 반응을 발견한 화학자의 이름이 아닌 아이소프로필 벤젠의 관용명입니다. 그리 널리 사용되는 단어까지는 아니니 처음 들어보셨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이는 조금 더 간단한 두 개의 탄화수소 조각들로 합성될 수 있는데 바로 벤젠과 아이소프로펜입니다. 물론 이 두 분자 모두 유용하지만 쿠민 공정의 결과물에 비하면 가치가 낮습니다. 쿠민은 산소에 의한 자동 산화 반응에 의해 페놀과 아세톤으로 분해됩니다. 두 물질 모두 고부가가치 분자에 해당하는 만큼 쿠민 공정이 완전히 정착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아세톤의 합성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세톤은 생각보다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양이 농축되면 문제를 일으키지만 인체는 아세톤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알코올의 섭취나 버터, 치즈 등 고지방 식품의 섭취 대사에서 아세톤이 생성됩니다. 이는 체내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지방의 분해와도 동일하기 때문에 감량을 통해 체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톤이 발생하고 이는 구취의 형태로 배출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저탄고지 식단을 한다면 아세톤 생성량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탄고지 식단인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많은 양의 아세톤을 생성합니다. 그 외에도 아세톤은 특정 상황에서 체내 합성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아세톤 농도를 바이오 마커로 삼아 질병의 진단이나 추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확인된 것으로는 당뇨 그리고 심장질환의 바이오 마커가 바로 아세톤입니다. 아세톤의 가치가 가장 높았던 것은 화약의 제조로부터입니다. 과거에는 화학 합성보다는 광물 등 천연물로부터 다양한 물질을 얻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처럼 아세톤을 얻는 고전적인 방식은 아세트산 칼슘의 열 처리를 통한 건조 증류로부터 아세톤과 탄산 칼슘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아세톤의 수요가 급증하며 아세트산 칼슘이 함유된 광석의 확보에 규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두 화학자의 전쟁이라 불리기도 하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유명한 화약은 질산포타슘과 황,
그리고 수채, 혼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흑색 화약입니다. 하지만 흑색 화약은 불규칙적인 알갱이 형태로 제조되며 이는 불균이라고 느린 연소 속도를 갖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흰 연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야를 크게 방해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화약으로 무연 화약이 등장했으며 그중 코르다이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현재도 총알 내부에는 원기둥 형태로 만들어진 무연 화약이 함유되는데 원기둥 형태는 균일한 연소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성분은 하나의 질산작용기가 포함된 질산 포타슘이 아닌 여러 개의 질산이 도입된 면화인 나이트로셀룰로스입니다. 문제는 나이트로셀룰로스를 이용해 코르다이트의 제형을 만들기 위해 녹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용매가 한정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용매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알코올에는 녹지 않거나 슬러리가 형성되며 오히려 소수성이 높은 헥세인이나 톨루엔과 같은 용매에도 녹지 않습니다. 물에는 당연히 녹지 않죠. 가능한 용매는 두 종류였는데 에틸 아세테이트의 경우 완전히 녹지만 점성 있는 액체가 되어 제조에 부적합하며 아세톤만이 완벽하게 용액 형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아세톤의 수요가 전쟁의 격화와 함께 늘어나지만 남아메리카나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던 아세트산 칼슘은 독일에 의해 봉쇄되어 유럽 지역으로 공급이 차단되었고 오히려 독일에서는 많은 아세트산 칼슘 매장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세톤을 만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체내에서 생성되는 아세톤을 뽑아내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양일 것이고 쿠민 공정과 같은 최적화된 공정의 개발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러시아 태생의 생화학자이자 러시아와 영국, 이스라엘 국적의 시온주의자 하임 바이츠만이었습니다. 바이츠만은 저명한 생화학자였으며 새로운 아세톤 합성법의 발견을 통해 연합군의 화약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든 인물입니다. 바이츠만은 세균을 이용한 발효를 바탕으로 뷰타놀, 에탄올, 그리고 아세톤을 만드는 공정을 개발해 산업 발효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 정부가 새로 건국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용매를 비교한다면 아세톤의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매우 높은 소수성의 용매들은 구조에 따라 극성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극성을 갖습니다. 전자의 분포가 큰 차이 없어 반대 경우인 물과는 섞이지 않는 소수성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은 무려 10.2의 극성도를 갖는 것과 비교할 수 있죠. 아세톤의 경우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5.1의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세톤은 일부 유기용매와도 혼합되고 물과도 혼합될 수 있습니다. 아세톤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실험은 스타이로폼의 용해입니다. 물에 넣으면 떠오르는 스타이로폼이 아세톤에 넣으면 물에 소금이 녹듯 매우 빠르게 녹아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세톤도 스타이로폼도 먹지만 않으면 유독성 물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스타이로폼을 녹인 후 아세톤을 증발시키며 폴리스타이렌 슬라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이트로셀룰로스가 아세톤에 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나이트로셀룰로스를 얇게 펴 영화나 사진 필름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처럼 손톱 위에 코팅막을 이루는 매니큐어 역시 같은 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니큐어의 상당 부분은 나이트로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때문에 다른 용매보다는 아세톤을 사용했을 때 완전히 용해시켜 가장 깨끗하게 지울 수 있게 됩니다. 잘만 생각해 본다면 매니큐어와 리무버를 이용해 무연 화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실제로 세기말 상황에서 화장품 코너만을 털어 매니큐어와 리무버만으로 아주 좋은 품질의 코르다이트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증류 실험 세팅만 할 줄 알아도 충분히 제조가 가능합니다. 코르다이트의 구성 요소를 소개한다면 다양한 종류 중 가장 보편적이었던 코르다이트 마크 1을 기준으로 나이트로셀룰로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도 사용하는 나이트로글리세린, 그리고 석유 젤리와 아세톤이 사용됩니다. 이들의 비율에서 확인되듯 폭발성을 갖는 나이트로 물질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 다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트로셀룰로스는 면 솜을 질산, 황산과 반응시키며 얻을 수 있습니다. 화학학 채널에서도 만들어 태워봤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로 차단되었죠.
나이트로글리세린도 단순히 화장품 코너에서 습득 가능한 글리세린을 질산, 황산과 반응시키면 됩니다. 단 주의점은 나이트로셀룰로스의 제조는 성급히 다 때려 넣지만 않고 발열만 제어한다면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지만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제조 난이도가 높습니다. 노벨과 다이너마이트 이야기에서도 등장했듯 물리적 충격에도 폭발이 가능해 괜히 만들다 돌아가실 수 있으니 전문가 도움 없이 집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석유젤리는 이름만 보면 도대체 이 기괴한 물질은 무엇인가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석유 처리 공정에서 얻어지는 탄화수소 물질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바셀린입니다. 100% 퓨어 페트롤륨 젤리라 써있는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셀린은 먹어도 됩니다. 딱히 큰 문제가 있진 않아요. 대신 입 안이 바셀린 바른 것처럼 찝찝해집니다.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바셀린도 화장품 코너를 털어 얻을 수 있겠죠. 결국 우린 세기말에 마트 화장품 코너만 털어서 무연화약을 제조해 탄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연화약을 만들 틈까지 없다. 조금 더 극단적이고 위협적인 물질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아세톤과 과산화수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30% 농도 정도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해야 원활하며 소독용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3에서 4% 내외의 과산화수소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산화수소 농축은 단순한 산이나 염의 농축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냥 그 과정을 생략하고 소개하면 문제 여지가 없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아세톤과 과산화수소를 산성 조건 하에서 혼합하는 것만으로도 트라이아세톤 트라이포옥사이드, 줄여서 TATP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산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황산이나 염산이 가장 깔끔합니다. 정 없다면 식초를 농축해서 아세트산을 사용해야겠지만요. 당혹스러울 정도로 간단한 반응이지만 TATP는 확실한 물질입니다. TATP는 쉽게 승화하는 물질이어서 위험합니다. 기화되어 농도가 높아지면 터지기 쉽죠. 이는 승화를 통해 정제하는 것 역시 간단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TATP의 충격파 과합은 무려 TNT의 70%에 해당하며 폭발의 열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같은 양의 TNT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흔하지 않은 질소 미압류 고폭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질소 폭발물을 검출하는 방식으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재료가 너무나 구하기 쉬워 테러리스트들이 선호합니다. 단점은 잘 터집니다. 만들다가 터지기 매우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어 마더 오브 세이튼이라 불리는 물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험실에서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설거지를 비롯해 온갖 곳에 사용되는 아세톤과 화학 반응에 흔히 쓰이는 과산화수소, 촉매로 여기저기 다 쓰는 산을 한 폐수통에 버리다간 운 나쁘면 터져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산 폐수를 따로 버리는 이유 중 하나이니 안전하게 폐수 처리는 지정된 폐수통에 구분해서 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세톤은 구조적으로 간단하지만 일상부터 연구까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용매입니다. 아세톤은 인화성 물질로 의도치 않게 폭발물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 폐수는 꼭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세기말에는 화장품도 폭탄 만드는데 아주 좋은 자원들이기 때문에 디스토피아 시대가 도래한다면 매니큐어, 아세톤, 바셀린, 글리세린은 화장품 코너에서 우선적으로 챙기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횃불을 만들거나 접착제를 용해시키고 또 새로운 접착제를 만드는 등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